양자역학 1학기 역사적인 종강의 시간. 그런데 말이야, 예전에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기초로 풀었어. 그랬더니 놀라운 것들이 막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말이지. 보통 퀀텀 넘버가 있어가지고 퀀텀 넘버가 있어서 n이 1일 때 앵귤라 모멘텀이 0이 되는 솔루션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n이 2일 때 앵귤라 모멘텀이 0하고 1이 나타났고 l이 0, 1, 2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자, l이 1일 때는 m이 0이라는 솔루션이 나타났고 L 이퀄 0일 때는 m은 0이고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 0 m은 이런 솔루션이 이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솔루션을 구해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것들이 나와요. 이 솔루션을 구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솔루션이 이제 이런 아이소트로픽하는 그런 솔루션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여기도 뭐 그 비슷한 그런 솔루션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솔루션이 이제 S웨이브 솔루션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니까 솔루션이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솔루션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동네에도 솔루션이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나와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에너지라는 거는 여기서 무엇에만 관계가 되느냐 하면 n에만 관계가 되고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에너지가 마이너스 n자승분의 1 이렇게 나왔더라. 그래서 솔루션을 이렇게 보니까 n 이퀄 1인 솔루션이 나왔고 n 이퀄 2, n 이퀄 3인 솔루션이 나왔고 이 스테이트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이게 한 개가 있고 이 스테이트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몇 개가 있죠? n 이퀄 2는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n 이퀄 이거는 9개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부터 이걸 한번 그려보자. 그라운드 스테이트부터 이걸 그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n 이퀄 1 n 이퀄 2 n 이퀄 3 n 이퀄 4 이렇게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부터 이렇게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를 그리니까 이러한 솔루션이 거기에 존재한다.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보니까 리얼 아톰에서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보니까 이게 얼마가 되죠? n 이퀄 1인 경우. 자,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뭐냐면 하이드로젠 아톰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이드로젠 아톰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핵이 있고 그 둘레를 전자가 돌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얼마에 여기에는 이러한 차지가 있고 그 둘레에 일렉트론이 하나가 그 주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했어요. G 이퀄 1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수소인 경우는 만약에 헬륨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G가 2가 되고 그 둘레에 일렉트론이 한 개가 돌고 있는 그러한 경우. 그래서 맨 처음에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하이드로젠 문제를 한다 풀었고 그 다음에 헬륨을 풀었는데 헬륨 둘레에 일렉트론이 몇 개가 돌고 있느냐면 일렉트론이 한 놈이 돌고 있는 그런 문제를 푸는 거지. 자, 그러면 하이드로젠 문제를 풀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헬륨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헬륨의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헬륨의 문제는 뭐냐면 차지가 2개가 있고 그 둘레에 일렉트론이 하나가 도는 걸 우리가 만약에 헬륨의 문제를 우리가 푸는데
만약에 가정을 하기를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의 인터랙션을 우리가 무시를 한다면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사이에 인터랙션을 만약에 무시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느냐? 해밀토니안은 헬륨의 문제를 푸는데 여기에 지금 두 개가 있고 헬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 중성자 두 개에다가 양성자 두 개로 핵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 둘레를 몇 개의 전자가 돌고 있느냐 하면 전자가 두 개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이게 지금 일렉트론 첫 번째 일렉트론이고 두 번째 일렉트론이 있는데 일렉트론에 두 개로 이어져 있는 일렉트론이 있는데 이게 EM근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밀토니안이 H과 자승에다가 그 다음에 라운드 자승에 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그 다음에 카이네틱 에너지가 어디에 또 있느냐 하면은 두 번째 거도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지. 네. 그 다음에 어떤 인터랙션이 있느냐면 V 이렇게 써놓고 R1이라는 인터랙션이 있고 V에 R2라는 인터랙션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터랙션이 있느냐면 V 이렇게 써놓고 R1하고 R2 사이에 인터랙션이 있어요.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사이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도 인터랙션이 있지. 토탈 해밀토니안을 쓰는데 한 놈의 카이네틱 에너지, 다른 놈의 카이네틱 에너지, 이거하고 핵하고 인터랙션, 두 번째 일렉트론하고 이거 사이의 인터랙션,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사이의 인터랙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무시를 해보자. 이거를 무시하자. 이게 만약에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작으면 토탈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되느냐면 1의 해밀토니안하고 2의 해밀토니안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이거 무시가 된다 그러면 토탈 해밀토니안은 각각의 해밀토니안의 합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베리아블이 있어가지고 토탈 솔루션은 슈레딩거 방정식의 솔루션은 어떻게 되느냐 1과 2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거는 1인 놈하고 2인 놈의 직접 곱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는 어떻게 되느냐면 각각 아이겐밸류의 합으로 표시가 될 거다. 그러니까 하이드로젠 문제를 풀면 헬륨 문제에서 특별히 일렉트론 사이의 인터랙션을 무시를 한다 그러면 무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헬륨 문제도 이렇게 풀 수가 있다. 물론 이거를 넣어가지고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배울 텐데 그거를 뭘 가지고 배우느냐면 퍼투베이션 시어리를 가지고. 자, 모든 일렉트론 사이의 인터랙션을 무시한다면 모든 일렉트론들 사이에 인터랙션을 우리가 무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일렉트론 사이의 인터랙션을 무시를 한다 그러면 다 푼 거나 다름없어. 모든 원자를 다 푼 거나 다름없어. 왜 그래요? 토탈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각각 웨이브 펑션의 프로덕트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물론 조금 더 배워가지고 파울리 익스클루시브 프린시플 때문에 말이지. 뭐 조금 다른 게 좀 더 있지만 하여간에 아래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학에서 배운 거 뭐냐? 일렉트론이 하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S웨이브에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화학에서는 이쪽으로 들어간다. 스핀을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렇게 넣잖아. 여기에는 몇 개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 8개. 8개인가? 8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차고 이렇게 찬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학하고 지금 물리를 비교를 해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스핀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한 스테이트에 두 개를 넣었지만 처음에 이거를 풀었을 땐 사람들이 굉장한 퍼즐이었어. 왜 퍼즐이었느냐 하면
한 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지고서 하이드로젠 문제를 풀어가지고 에너지 레벨을 다 구하고 라이만 계열에서 나오는 거 뭐 다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 모든 거를 진짜로 아름답게 다 푼 다음에 사람들이 한 문제를 풀면은 새로운 하나의 문제가 다시 생겨나가지고 그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한 스테이트에 두 개의 일렉트론이 들어가느냐. 그 들어가려면은 무엇의 법칙을 위배하느냐 하면 파울레이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을 이제 위배하는데 사실은 파울레이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은 슈레딩거 방정식 푼 다음에 나왔어요. 파울레이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 이게 프린시플 콘토 넘버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나오기 전에 파울레이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 나왔나? 아니지. 응? 자, 그래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 풀고 파울레이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피리어딕 테이블, 맨델레프 테이블을 그리려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요거 그대로 이렇게 쫓아가면 맨델레프의 테이블 그거를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쭉 다 해보면 예를 들어서 리얼 아톰에서는 n 이퀄 1이 모든 게 똑같고 n 이퀄 2가 모든 게 똑같고 3이 모든 게 똑같고 4가 모든 게 똑같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울 때 1S 써놓고 2S, 2P, 3S, 3P, 3D, 4S, 3P, 4D, F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쓰고 말이지. 이렇게 쓰고서 1S 다음에 에너지 레벨은 2S고 2P, 3S 이렇게 이런 거 있지, 그지? 네. 그래서 1S하고 그 다음에 2S고 2P고 3S고 3P고 3D고 4P고 5S고 4D고 이렇게 나오지. 야, 그럴 때 웃기는 거 아니야. 왜 2S하고 2P가 에너지가 똑같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를 밑에 하고 하나를 위에다 하지? 리얼 아톰은 하이드로젠 아톰하고 달라요. 리얼 아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사이에 인터랙션이 들어가 있지. 이거를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풀면은 이 순서가 맞는데 우리가 이거를 넣지 않고 헬륨인 경우 이거를 넣지 않고 악센인 경우 이거를 넣지 않고 클로린인 경우 소디움인 경우 그런 거는 다 일렉트론 인터랙션을 다 무시하고 이 모델에다가 그냥 넣어가지고 보면 1S하고 그 다음에 2S하고 2P는 같고 3S, 3P, 3D는 에너지가 같고 다 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다 놓고서 계산을 해보면 1S 다음에 2S고 그 다음에 2P고 3S고 3P고 3D 가기 전에 4S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렉트론 인터랙션을 다 넣어가지고 풀어보면 제대로 풀면 저 순서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드로젠 아톰을 하나만 놓고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런데 이런 모양을 이렇게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메이징하게 놀라운 일이다. 이게. 왜? 일렉트론의 인터랙션을 무시를 한 그냥 하이드로젠에 원 일렉트론만 있다고 하고서 그 다음에 에너지 레벨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일렉트론의 인터랙션을 무시한 하이드로젠의 그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너지 레벨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일렉트론의 구름이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그런 거를 그냥 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일렉트론이 만약에 30개 있다 그러면 일렉트론의 인터랙션의 개수는 몇 개지? 30 콤비네이션 2 아니야. 그럼 30 곱하기 29에다가 나누기 2하면 얼마? 15 곱하기 29. 나도 알아. 그 15. 하여간에 그렇게 많은 인터랙션을 다 무시해 놓고서 문제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저렇게 잘 만든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사람들이 하이드로젠 문제를 딱 해놓고 피리어딕 테이블을 딱 그리니까
차이가 나는 게 곱하기 2만큼 차이가 나더라. 그리고 파울리라는 사람이 익스클루전 프리텀을 만들어 놓고서 하니까 이게 미싱 퀀텀 넘버가 하나 있더라. 그 미싱 퀀텀 넘버가 뭐냐 그래가지고 그 한 문제를 풀어내니까 다시 미싱 퀀텀 넘버의 그 존재가 떠오르게 되고 그게 이른바 뭐냐면 이른바 스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풀다 보면 저게 L이라는 게 뭐냐면 앵귤라 모멘텀이니까 앵귤라 모멘텀 퀀텀 넘버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을 거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자전에 관계되는 거고 하나는 아니지 이렇게 돌아가면 공전이지 그지? 그 다음에 땡그렇게 돌아가는 거는 자전이 들어갈게요. 그래서 자전이라는 개념을 클래시컬 개념을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넣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겨나더라고요. 왜냐? 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일렉트론의 포인트 파티클인데 뭐 포인트 파티클이 아니라 우리가 못 봤다 그래서 사이즈가 얼마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돌아가는 속도를 보니까 빛의 속도는 뭐 상대도 안 되게 빨리 돌아가더라. 아인슈타인을 버릴 거냐? 어? 자전을 버릴 거냐? 우리가 아인슈타인을 너무도 사랑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전을 버려야 될 거야. 그리고 자전을 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 사람들이 그 고민하는데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디락이라는 사람이 그때 나타나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요. 디락 방정식 이렇게 풀어보면 심심하면 디락 방정식 봐봐. 이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은 에너지는 2분의 1 mv 자승 더하기 포텐셜이니까 이게 non-relativistic quantum mechanics거든. 그러면은 relativistic한 quantum mechanic스를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디락 아저씨가 그거를 난 근데 디락 아저씨는 내가 요즘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존경해요. 슈레딩거 아저씨는 솔루션 구하는데 뭐 1년인지 2년 걸렸다는데 이게 해놓고서 디락 아저씨는 이게 반짝이면서 공원에 앉았을 때 반짝이었는데 해지기 전에 그 문제를 다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수학. 믿거나 말거나 한데 여러분 디락 방정식 이렇게 보면 디락 방정식은 에너지는 MC 자승이에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리니어 이퀘이션이지만 디락 방정식도 리니어 이퀘이션이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을 보면 에너지는 P 자승이 돼가지고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인데 저 동네를 가면은 둘 다 1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디락 방정식을 풀면은 그 솔루션이 렐라티비스틱 퀀텀 메커닉스를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는 MC 자승을 만족하는 그 수식을 만들어 가지고 풀다 보면 솔루션이 주르르르르 4x1으로 나와. 4x1 솔루션이 4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그 이제 이거 보면 그래요. 디락도 그거 푼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4개가 있는데 2개는 스피너 다운, 스피너 다운, 스피너 다운. 에너지가 0보다 크고 에너지가 0보다 작고. 에너지가 0보다 작은 게 뭐냐? 아니 에너지가 0보다 작다고 해도 되고 전기를 차지를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디락은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틀렸다. 2개는 맞는 답이고 2개는 틀리는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X표 쳐놓고 아니다. 이게 프로톤이다. 프로톤의 솔루션이다. 프로톤도 안 돼. 왜냐면 매스가 똑같으니까. 그지? 프로톤하고 일렉트론의 매스는 다르죠. 여러분들 디락 방정식을 가지고 그걸 푼 다음에 non relativistic limit를 딱 취하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고 그러면 포지티브 에너지, 네거티브 에너지 아니 포지티브 에너지, 포지티브 앤드 포지티브 차지의 솔루션이 나오는데 그 솔루션이 그 이른바 그 유명한 반입자에 관한 솔루션이에요. 수학으로 풀었던 그 솔루션이 이 우주에 진짜로 포지트론이 이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디락 방정식 문제 한번 풀어봐봐 이렇게. 생각이 딱 떠올라가지고 공원에 일단 가요. 힌트를 줬으니까. 힌트를 줬으면 좋아. 그래서 해 지기 전에 달 뜨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봐봐.
그거 풀어보면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또 하나를 풀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나오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물리학이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멘델레프의 이 테이블을 이제 우리가 풀어봤죠. 내가 하나 이제 질문을 하겠어. 요즘에 여기서 n이라는 것은 뭐냐면 nr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썼었지. n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고 뭐라고 했느냐면 프린시팔 퀀텀 넘버라고 했다. 프린시팔 퀀텀 넘버. 그러니까 에너지는 프린시팔 퀀텀 넘버에만 이렇게 관계가 되더라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L이라는 게 있고 사실은 NR이라는 게 있어. L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YLM에서 나온 L이에요. 앵귤라 모멘텀에 관한 퀀텀 넘버인데 NR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죠? NR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건 레디알 퀀텀 넘버야. 레디알에 관계되는 퀀텀 넘버야. L이라는 것, NR, 퀀텀 넘버가 세 종류가 있는데 말이지. 퀀텀 넘버가 세 종류가 있는데 에너지에 관계되는 거는 기분 나쁘게 세 개가 다 관여하지 않고 M은 관여를 하지 않고 NR하고 L만 관계를 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M이라는 게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른바 같은 에너지 상태 여러 가지 스테이트가 있다.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디제너러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L에 대해 가지고 디제너러시가 몇 개가 있느냐면 2L 플러스 1개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스핀을 빼놓고 그래. 스핀을 넣으면은 2L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2가 될 텐데 M이라는 놈은 결국 같이 있는데 M이 서로 다르더라도 M이 다르더라도 한 다발로 묶어가지고 같은 족속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 쳐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에는 M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개, 여기에 몇 개, 여기에 네 개, 여기 9개가 아니 2개, 8개, 18개가 이렇게 에너지가 디제너러스가 되어 있더라. N 이퀄 3인 경우에는 심지어 18개가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공평해, 그지? 똑같은 에너지 상태를 몇 개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18개가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아. 여러분들 그 퀀텀 넘버가 다르면 웬만한 경우에 퀀텀 넘버가 다르면 에너지가 다 달라야 되는데 이놈이 지금 M만 잡아먹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NR하고 L에서 이게 0이고 1인 경우 1이고 0인 경우를 보면 두 개가 다 에너지가 같아요. 퀀텀 넘버가 레디알에 관계되는 퀀텀 넘버하고 L에 관계되는 퀀텀 넘버가 있는데 두 개가 서로 다르면 뭔가가 다를 것 같은데 물론 웨이브 펑션 자체는 다르지만 에너지를 보면 0,1이거나 1,0이거나 똑같아요. 2,0이거나 1,1이거나 0이거나 똑같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디제너러스가 크다 이거야. 이런 거를 내가 붙인 얘기인데 이거를 내가 뭐라고 용어를 붙였냐면 우연히 이렇게 디제너러스가 이렇게 커지더라 하는 거야. 엑시던탈 디제너러스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어. 야, 뭐 내가 붙였다 그러니까 뭐 이러고 그러는데 말이지. 조금 있다가 이제 물리학 용어에 정식으로 올라갈 거야. 엑시던탈 디제너러스. 너무 많아 디제너러스. 이 엑시던탈 디제너러스를 깨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기다가 말이야.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 스테이트가 있는데 D 스테이트를 보면은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이런 것이 있더라. 이거 지금 에너지가 똑같은데 이 에너지를 이게 깨버리는 수가 있어요. 어떤 거를 하면 에너지가 깨버리느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가하면 마그네틱 필드를 가하면 이게 시프트가 되기 시작해요. 한 놈은 한쪽으로 다른 놈은 에너지가 낮고 어떨 때는 에너지가 높고 이래가지고 쭉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맨 처음에 알아낸 사람이 누구지? 지만 이펙트예요. 지만 이펙트에 의하면은 이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깨진 다음에 이 스테이트가 간격이 이렇게 똑같아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간격이 똑같은 거를 알았는데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보니까 간격이 똑같지 않은 놈도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간격이 이렇게 다른 놈들도 나오더라. 이게 지만 아저씨 이펙트, 이상한 지만 아저씨. 이상한 영어로 뭐해? 아노말러스. 지만 이펙트. 다 노벨상이가 탄 거야. 아, 그때 참 좋았어. 그지? 저기다 그냥 마그네틱 필드 조금 걸어준 다음에 찢어지는 것만 보면 말이지 상 주고 그러던 그 낙원 같은 시절이 있었어. 그 선배들이 다 받은 다음에 지금은 그냥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 말이지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거죠. 나도 불행했지만 여러분도 불행한 시대, 그지? 근데 아직도 그 쉬운 것들이 바닥에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으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지금도 아차아차 하는 것들 가지고서 그냥 가을만 되면 가슴이 쓰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에노말러스 지만 이펙트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들이 있어. 우리가 저거를 엑스터탈 디제너러시를 우리가 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약에 포텐셜을 말이야. 그러니까 포텐셜을 이런 포텐셜을 자, 내가 이런 포텐셜을 한번 어떤 시스템에다가 줬다고 생각을 했죠. 지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의 포텐셜은 어떤 포텐셜이냐면 쿨롱 포텐셜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잖아, 그지? 그런데 이 쿨롱 포텐셜에다가 그 다음에 쥐꼬리만큼 이런 포텐셜을 한번 넣어주죠. 이 포텐셜은 R분의 1보다 R 자승분의 1의 포텐셜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포텐셜. R이 커지면 R분의 1하고 R 자승분의 1하고 어떻게 더 크냐면 R분의 1이 훨씬 더 크다. 저렇게 급격하게 죽어가는 저런 포텐셜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포텐셜 중에서 가장 롱 레인지 포텐셜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이런 R분의 1 포텐셜이야. 근데 아까 얘기할 때 아까 강연에서 스트링 시어리를 할 때는 다른 포텐셜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포텐셜이 R이 커지면 점점 커지는 그런 포텐셜이 있어가지고 자, 지금 포텐셜이 이런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동의 알겠습니다. H자승, G자승.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포텐셜이고 이거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포텐셜 어떤 포텐셜이 있는지 알죠? 유가 포텐셜 같은 것들은 R분의 익스포넨셜로 떨어지기 때문에 R분의 1도 빨리 떨어지고 익스포넨셜도 빨리 떨어져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는 그런 포텐셜이에요. 여하튼 간에 이런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이 문제를 넣고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봐라. 그럼 이제 처음부터 푸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풀지 않고
마지막부터 푸는 사람이 있어. 이거 딱 넣고서 슈레딩거 방정식 이렇게 딱 써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결국 레디알 파트는 어떻게 될까? 레디알 파트는 스페리컬한 파트, 앵귤라 파트는 답이 똑같지. 다 YLM으로 답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레디알 파트가 어떻게 되느냐? 레디알 파트가 L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L 플러스 1이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요만큼이 고기도 R 자승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R 자승분의 1 써놓고 L 플러스 1에 H바 자승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고기에 R 자승분의 1에 L 플러스 1에 H바 자승 대신에 요거를 딱 넣으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포텐셜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L 플러스 1 대신에 L 플러스 1 플러스 G 자승이 더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본래 L 플러스 1이 있었는데 저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아까 들어갔던 그 솔루션에 L 대신에 L 스타를 넣으면 될 거다. 그럼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는 이거지. 이렇게 되더라. 응? 잠깐 이거 L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L 스타에 관한 2차 방정식이거든. 이 2차 방정식의 솔루션 L 스타 이거를 구해서 거기다가 솔루션에다가 넣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를 보면 이거를 보면 이제 확실해. 어? 우리가 뭐를 구했느냐면 조금 전까지는 말이야. 제곱이요. 교수님, 저 전 분모에 제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N은 제곱에 비례해요. 아, 분모에 n 자승이 비례하니까. 네. 그러네. 이게 자승이네, 그지? 지훈이가 문장 똑똑하네. 그런가? 한 건수 했네. 저기 시간인데. 자승 맞네, 그지? 인자승분의 1에 비례하니까. 우리가 풀었던 거는 뭐를 풀었지? G 이퀄 제로인 경우를 풀었죠. 우리가 G 이퀄 제로인 경우를 풀었어요. 이런 거 붙지 않았었어요. 쿨럼 포텐셜만 있는 경우를 풀었는데 쿨럼 포텐셜 이외에 이런 포텐셜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여기다가 G 대신에 0을 넣으면 이 분모가 어떻게 되니? G 대신에 0을 넣으면 NR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L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지. 예. 그러니까 NR 더하기 L 더하기 1이 돼가지고 전체 콘텀 넘버 n이 되면서 자승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n자승이야.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면 nr하고 l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nr하고 l하고 동등한 위치로 들어가 있지. 그래서 1, 0이거나 0, 1이거나 2, 0이거나 1, 1이거나 0이거나 답이 다 똑같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쪽을 보면 어떻게 돼? 이게 NR이 1이고 L이 0인 경우하고 0하고 1인 경우를 보면 답이 다르게 나오죠. 네. 에너지가 다르게 나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디제너러시가 깨져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같지 않다.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깨기 위해서 엑스턴탈 디제너러시는 말이야. 진짜 신기하게도 포텐셜이 그런 경우 딱 그런 경우 세상에 그거 말고 다른 포텐셜이 무수히 많은데 그게 R분의 1 포텐셜이 돼가지고 R에 1.02만 되더라도 디제너러시가 없는데
아래 2.3만 되더라도 아래 0.99, 아래 1.3만 되더라도 디제너러스가 없는 그러한 경우인데 우연하게도 아래 1승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퀀텀 넘버가 동일한 모양으로 들어가가지고 엑시던탈 디제너러스가 나타나는 경우다. 너무도 우연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자연에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깨? 시메트리는 깨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시메트리를 깨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12 플러스 1의 디제너러스가 있는 경우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그 시메트리를 깨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된다. 만약에 NR과 L 사이에 있는 그 시메트리를 깨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포텐셜을 걸어주면 된다. 질문? 지금 G가 뭐예요? 응? G요. G? 예. 뭐냐? 그냥 내 상상의 날개에서 만들어낸 포텐셜이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가시오로비치가 만들어놓는데 교과서에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베껴왔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 포텐셜은 R분의 1 포텐셜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포인트 차지에서 나온 게 R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차지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이런 리얼 메터리얼로 들어가면 포텐셜의 모양들이 엄청나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리얼 월드에 들어가면 저보다도 더 복잡한 포텐셜들이 그냥 무수히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제 그런 포텐셜들을 좀 더 간단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를 정의하느냐면 다이폴 모멘트, 쿼드라폴 모멘트, 옥타폴 모멘트를 정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다시 그룹을 지을 수가 있어요. 또 질문? 교수님, 저기서요. 포텐셜이 R 제곱에 반비례하는 텀만 생각하기 위해서요. G에다가 0을 넣으면요. G에다 0을 넣으면 그럼 두 번째 항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에너지는 그냥 그러면 0이 돼버리는데. 무슨 말이야? 아주 멋있는. 맞네. 이 정도로 이게 상상의 나래를 펴자 이거. 응? 지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싶다 이거지. 어떤 세상이냐면 여기 지금 핵이 있는데 핵은 말짱꽝이야. 핵에 차지가 없어요. 프로톤이 없는 그런 세계에서 한번 살아보자. 응? 그러니까 이게 G 이퀄 제로가 되는 그러한 포텐셜 앞에 거는 제로. 빨리 하시는. 근데 요것만 있는 그런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처음에 질문이 있어. 이게 뭐냐면 이런 세상이 존재하느냐? 이런 세상이 존재하느냐? 아니, 이게 말이야. 핵을 들여다보니까 양성자가 없는 거야. 핵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핵을 보면은 양성자 있고 G만큼 있고 중성자 있고 그들레를 일렉트론들이 그냥 수도 없는 일렉트론들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원자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질문이 뭐냐면 여기에 지금 양성자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과연 존재할까?
본 적 없죠? 네. 네. 근데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세계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차지가 뭐냐? 차지가 얼마지? 1.6 곱하기 12 마이너스 19승이 꿀렁이요. 차지가 그러기 때문에 알파가 얼마가 나오죠? HC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137분의 1이에요. 알파가 말이야 137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알파가 130분의 7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슈레딩거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하기 굉장히 쉬워. 만약에 알파가 점점점 더 커져가지고 1근처로 가면 퍼터베이션 시어리를 우리가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솔루션을 구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된다 이게야. 그래서 그 강력 스트롱 인터랙션에 그 동네에 가는 그 시어리처럼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그럼 왜 이게 1.6 곱하기 12 마이너스 19승이냐? 왜 신이 이거를 만들 때 1.6 마이너스 곱하기 12 마이너스 19승으로 만들었느냐?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8승으로 만들면 신은 다 세상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기분도 언짢을 때 만들어서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8승으로 만들었다. 세상에 응?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만들 수 있었어요. 왜냐면 조물주는 우주를 만들 때 초이스가 있었어.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가 말이야 지상의 온도가 바닷물의 온도가 1도만 국지적으로 1도만 달라져도 엘니뇨인지 얄니뇨인지 뭐 이상하게 나타나가지고 사막이 홍수가 나고 맨날 비 오던 데가 쫙쫙 갈라지고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이 기근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1도만 달라져도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 있던 게 메뚜기 떼가 한반도를 덮칠 줄 모르고 그 정도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아니 빙하가 다시 한반도를 덮쳐가지고 그런 세계에 살 수 있어요. 요새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야. 한반도가 뜨거워져가지고 나무가 달라지고 곤충이 달라지고 그런다 그러잖아. 근데 이상하게 포항만 굉장히 추워 요새. 좋아요. 그런데 말이야 이거를 차지를 조금 변화시켜도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그런데 차지가 만약에 좀 더 컸으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고 하면은 그 물리학자들이 파티클 피직스하는 우주로 나는 아저씨들 얘기가 일렉트론의 차지가 좀 더 컸으면 일렉트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일렉트론하고 프로톤이 서로 잡아다녀가지고 핵이 무엇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뉴트론으로만 구성이 될 수 있을 거야. 아 그럼 뭐 메뚜기 떼고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선 물이 없잖아 물이. 전혀 다른 그러한 우주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거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파라메타 스페이스는 너무도 그 네로의 그 파라메타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조금만 변화하더라도 인류도 없고 완전히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눈앞에 이제 펼쳐졌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파라메타 스페이스는 너무도 작은 그러한 파라메타 스페이스에서 있어요. 지금. 중력 가속도, 그래비테이셔널 만류인력 콘스탄트, 이 알파값, 플랑크 콘스탄트가 좀 더 컸으면 말이야. 내가 이렇게 크지만 원자보다 크다는 얘기야. 응? 원자보다 이렇게 크지만 내가 이렇게 걸어갈 때 이 완전히 웨이브로 그냥 보기에도 웨이브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세계에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큰 네로 파라메터 스페이스에 있었어요. 근데 몰라요. 아직 모르는 게 뭐냐면 우주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주가 만들어질 때 하나의 점에서 우주가 만들어질 때
때 뭐가 엄청나게 컸느냐 하면은 플락추에이션이 엄청나게 컸었어요. 플락추에이션이 엄청나게 컸어. 요동이 컸어. 평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평균에서부터 벗어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가지고 만약에 플락추에이션이 없는 그러한 세계에서 빅뱅이 딱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우주는 지금같이 생기질 않고 메밀묵처럼 생겼을 거예요. 우주가 균일하게 생겨날 수가 있었어. 찬스가 있었어. 우주가 만들어질 때 우리 지금 우주를 보면 굉장히 불균일한 그런 우주에서 살고 있단 말이야. 저 동네를 가면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데 이 동네는 뭐 무진장 딱딱한 놈이 뭐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지. 여기도 있고. 한쪽으로 덴시티가 몰려있고 한쪽은 덴시티가 0인 그런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왜냐? 플락추에이션이 너무 커가지고. 이 플락추에이션이 더 컸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플락추에이션이 커가지고 지금 덴시티의 플락추에이션이 이렇게 큰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만약에 플락추에이션이 달랐다면 아니 플락추에이션이 얼마나 컸으면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생겨난 빛이 우주를 돌아다니는데 아직 유니폼한 템퍼레처를 유지를 못하고 우주에 있는 빛 자체도 한쪽에 더 있고 적게 있고 그래가지고 템퍼레처의 플락추에이션이 있는 거 그거 알아내는 게 뭐냐면 코비 위성에서 이게 찍어가지고 우주의 온도를 재보니까 템퍼레처의 플락추에이션이 있는데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생겨난 그 빛이 아직도 우주를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이퀄리브리움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 플락추에이션 하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보면 플락추에이션의 우주 탄생 때 그 요동이 얼마나 컸는가 그 요동 이론이 이 맞는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우주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우주가 태어날 때 쭉 있지만 그 중에 한순간에 빛도 나타났고 빛이 이렇게 나타났고 그러면 맨 처음에는 태고 시절에는 너무 뜨거운데 같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식는 과정 속에서 한쪽이 다른 쪽보다 엄청나게 빨리 온도가 내려가고 빛 같은 거는 이제 높은 온도로 천천히 떨어지면서 이제 우주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플락추에이션의 그 에비던스가 우주의 이것저것에 200만 년 전에 200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그 에비던스가 이것저것에 이제 나타나고 그랬을 때 우리 유니폼한 우주를 만들지 않고 이게 플락추에이션이 이 정도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저쪽에 진공이 있고 이쪽에 땅이 있고 땅 위에 물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만들어진 게 너무도 내가 보기에는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만난 것도 우연이지만 우리 그런 우연 그 트리비아란 우연이 아니고 진짜 그 우연이 이 엑스텐탈 디제너러시 이런 거는 뭐 상대도 안 되는 그 우연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 파라메터 스페이스가 그렇게 작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플락추에이션이 지금 어디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일렉트론의 차지 알파가 이게 콘스탄트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이것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주의 어느 곳에선가 그쪽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일렉트론이 다 없어진 프로톤이 없는 뉴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우주가 세상에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그건. 왜 플랑크 콘스탄트하고 파인 스트럭처 콘스탄트가 이 값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예요. 아마도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일지도 모르고 그거는 우주를 만들 때 조물주가 그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주의 결과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우주는 여러분들 내가 얘기는 하지만 이 우주는 말이야 조물주가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조물주도 바꿀 수 없는 게 뭐냐면 우주의 법칙이에요. 못 바꿔. 그 아저씨 이거 갑자기 바꿔봐라 야.
차지 갑자기 바꿔봐. 빛의 속도가 말이야. 왜 그렇게 됐니? 그거 초이스가 많았는데 이제 못 바꿔. 아, 그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이게 G= 제로다 세상에. 프로톤이 없고 말이지. G= 제로인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근데 일렉트론은 있다. 어? 일렉트론은 있는데 이런 일렉트론이 어떻게 있느냐면 여기에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놈이 포텐셜이 말이야. R분의 1이 아니라 R-분의 1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 우주에서는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 이 우주는 어떻게 형성이 될 건가 하는 게 지금 질문이에요. 적어도 이 해밀토니안에서 이 문제는 쉽게 풀어. 무진장 쉬운 문제. 왜 그래? 포텐셜이 R만의 함수 아니야. 그러면 앵귤러 디펜던스 우리가 금방 구했지 벌써. 다 구해놨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레디얼 파트로 가야 되지. 레디얼 파트를 포텐셜 대신에 요거를 넣고 포텐셜 대신에 요거를 넣고 그 다음에 뚜뚜뚜뚜뚜뚜 어디로 가요? 앵귤러 모멘텀의 L좌승 거기에 그거하고 이거를 딱 붙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풀면 된다? 레디얼 이퀘이션의 슈레딩거 방정식의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 세계에도 메뚜기가 뛰놀던 세계냐? 그건 아니겠지 당연히. 물이 형성이 되지 않겠지. 몰라 어떻게 될지. 그거 되게 재미난 문제인데 한번 풀어봐봐. 응?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아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G를 0에 넣으면 에너지가 0이 돼버려서요. 저기 에너지 구한식에서 G 대신에 0 넣으면 에너지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0인 상태밖에 없는 식이 나오니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저 포텐셜 자체가 밀어내는 거니까요. 바운드가 안 돼서 그러니까 바운드 에너지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게 포텐셜이 밀어내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몰라. 제 마이너스요?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계에도 메뚜기가 뛰어놀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말이야 조물주여가지고 나한테 고난을 다 줬으면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그냥 플럭츄에이션을 더 크게 하고 그냥 프로톤 없애버리고 인터랙션을 저렇게 마이너스 R자승분의 G자승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크리에이션하고 이게 뭐 보니까 인간들이 똑똑해가지고 그 어렵게 우주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뭐 통일장애라고 막 풀고 있는데 세상 조금 더 비꼬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 하여간 한 학기 동안 수고했고 시험 문제는 뭐 쉬울지 어려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이렇게 어제 아침에 교사 아파트에서 교사 아파트에서 학교로 오면서 20몇 분 동안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제를 다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세 문제는 한 번도 뭐 안 본 거거나 그렇게 몰라요. 한 번도 여러분들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점수는 항상 학점은 잘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